자,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빼고 그냥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정도, 그 정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거니까 한번 내가 맞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나랑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네?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9번 문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자, 주사위 두 개 던지잖아? 노가다라고 봐야 돼. 우리가 사실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교육과정 안에서도. 근데 주사위 두 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36가지라 아주 노가다 뛰기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따지기에 적당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 그럼 그냥 노가다라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합성함수가 g라는 걸 이제 F에 넣어요. 그러니까 얘 전체를 F에는 요게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합성함수식이 뭐가 되냐면, 자, a 빼기 4에다가 x 대신에 저거 전체를 집어넣는 거거든. 3-b 만큼의 x에 더하기를 집어넣고 플러스 6까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a 빼기 4, 3-b x에다가 자 2a-8인데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자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가 나와버렸네요. 1차 함수, 그죠? 근데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기울기가 존재하게 되면 x축하고 안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은 바로 뭐냐면 a 빼기 4 곱하기 뭐 b 빼기 3이라 할게요. 자, b 빼기 3이 0이 되고 절대로 a는 뭐가 된다? 1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1이 돼버리면 아예 그냥 x축이 돼버리지. 얘가 0이 돼버리면.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a가 4인 경우 따져볼까요? a가 4면 b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b값이 만약에 3이잖아? 내가 a가 1 안 되는 건 알아. 그래서 a가 3이면 a값이 가능한 게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11가지가 나와요. 근데 답이 11가지 없지.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들은 있잖아?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니네를 낚으려고 있잖아? 그 11개를 분명히 보게 넣어놔요. 그래서 애들 낚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야? 내가 이 뇌피셜, 내 머릿속에 생각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는 학생들의 실수를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실수할 수 있는 보기들은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럼 내가 왜 답이 없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문제를 내. 항상 그래.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내가 했는데 답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내가 잘못된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게끔 문제 내니까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경우에서도 꼭 중요한 거다.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A가 4고 B가 3이면서 B가 3이면서 A가 4는 요게 이제 하나의 중복되는 케이스가 돼버려요. 그죠? 다시 A가 4면서 B가 3인데 B가 4, 요게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그럼 걔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된다. 뭐 이런 거야. 경우의 수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해 주시길 좀 바라고 내용 좀 잘 판단해 주셔야 돼. 물론 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 문제 꼭 풀 문제. 자, 아마 교육청 문제 꼭 풀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마 안 푼 친구들 많을 텐데 이거는 그냥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겁나 많이 내 이거를. 자, 369 게임 잘 알 거야, 그지? 369 해가지고, 그지? 369 들어가는 건 숫자 안 부르고 박수 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근데 이것도 꼭 여사건이 아니라 그 우리 옛날에 1학년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3이 포함된 숫자, 6이 포함된 숫자, 9가 포함된 숫자. 그럼 교집합 빼고 교집합. 근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3이 몇 개냐에 따라 6이 몇 개냐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봐. 일단은 1부터 999까지 전체 숫자가 999가지인데 이거 워낙 유명한 문제야. 진짜 유명한 문제야. 이거 왜 꼭 풀 안 넣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유명한 문제인데. 센수하게도 있고. 그냥 막 기출 문제 그냥 발이 차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봐. 나는 말하지 않아야 될 숫자. 자, 369 등이 들어가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 난 지금부터 뭘 계산할 거냐면 3과 6과 9가 포함되지 않은 개수를 지금부터 한번 빼보려고 해. 369가 포함되어 있어서,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3하고 6하고 9, 우리가 숫자는 봐. 0, 1, 2, 3, 4, 5, 6, 7, 8, 9라고 해가지고 총 10가지 종류의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럼 3이 포함되지 않고 6도 포함되지 않고 9도 포함되지 않는 숫자의 개수를 내가 지금 빼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니네가 접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뭐냐면 잘 들어봐. 세 자릿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도 0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 1, 2 뭐 이 순서로 오면 이것도 369를 포함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말하는 개수가 되겠지, 그지? 다시 한번. 자, 말하지 않아야 되는 개수니까 말하는 개수를 빼고 보죠. 말하는 개수. 네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말하는 개수. 자,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숫자가 몇 개냐? 그래서 전체에서 말하는 개수. 근데 언제 말을 한다고 했냐면 언제 말한데 369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3하고 6과 9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개수들을 지금 현재 전체에서 빼려고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 3, 6, 9 빼고 나머지 7가지 숫자만을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 여기 가능해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7개,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 그래서 답을 구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 예전에 우리 확통 올릴 때도 설명했지만 이 안에는 있잖아.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도 0이고 두 번째도 0이고 세 번째도 0인 000이라는 게 사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1부터 999까지 경우에서는 그 안에는 000이라는 게 사실 포함되지 않은데 내가 경우에서를 뺄 때 000이라는 걸 빼니까 하나를 빼고 빼주던가 아니면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던가 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안에는 000이 없어요. 000이 없는데 그 중에 내가 빼는 경우수 안에 000이 지금 현재 포함이 돼. 눈 좀 가미나 좀 차리지. 자, 전체 999가지 중엔 000이 없는데 내가 지금 빼는 여기는 000이 포함된다. 그래서 걔를 제외하고 빼주건가 뺐으면 나중에 하나를 더해주든가. 요게 이제 사실 문제 핵심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999가지에서 이거 7779 곱하면 이거 얼마지? 49에다가 7 곱하면은 280에다가 79 63이니까 343인데 343 빼주고 나중에 꼭 1을 더해주는 요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길 바래요. 1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뭐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니네가 분명히 미리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바로 그냥 설명을 시작을 할게. 자, 이거 문제가 얼마든지 바뀌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뭐 H 다음에 T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T 다음에 H가 나온다. 근데 그것이 2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3번 일어난다, 1번 일어난다, 개수 전체 늘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H 다음에 T가 나오는 상황. 그 예를 두 개 들어놓는데 H 대신에 T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H 대신에 T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럼 나는 궁금해. H 다음에 T가 나오는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할까가 중요한 거야. 경우를 좀 나눠야 되고 노가다를 떼야 돼. 그리고 또 이게 힌트야. 야, 답의 개수가 몇 개 안 되지? 그럼 노가다인 가능성이 좀 커. 개수가 300개. 이건 절대로 노가다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객관식인데 답에 보기수가 많지 않으면 이거 노가다일 가능성이 또 커. 그래서 그 HT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게. 첫 번째, 선생님 저기 처음에 들은 예처럼 HT, H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선생님 HT 그 다음 안 나오고 HT 그 다음 나오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HT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HT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HT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두 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끝이야. 그럼 이제 처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HT 나오고 그 다음에 HT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거. 그럼 다섯 번째, 처음에 나오고 HT 나오고 안 나오고 HT가 나오는 이런 경우. 그럼 여섯 번째, 자 이제 안 나오고 HT에 HT 나오는 경우. 이거 말고 또 있나? 내가 품풀이를 사실 안 보고 하는 거라 나도 사실 빠뜨리는 게 있는데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다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H하고 T가 들어갔는데 여긴 봐봐. 여기 H 들어가고 여기 H 들어간다 해서 문제 돼, 안 돼? H는 근데 여기 H 들어가고 T 들어가서 문제 돼? H 다음에 T가 나와? 안 나오지? 근데 여기 T 다음에 H 들어가 봐. 문제 돼? 문제 없지? 여기는 T 들어가고 T 들어가면 문제 돼? 문제 없지? 그러니까 이게 빈칸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는 거야. 네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야.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요것도 네 가지가 나올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붙어있는 이런 케이스들은 여기에 네 가지가 다 못 온다는 거야. TT와 HH와 근데 HT는 안 되니까 TH는 또 된단 말이지. 그럼 경우에서 세 가지야. 이웃하니까. 그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세 가지겠지. 얘도 세 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7가지, 7가지, 7가지. 7, 3, 2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 이제 이 문제 의도했다. 29번이면은 거의, 그죠? 거의 준킬러. 근데 뭐 사실은 4월 교육청 문제, 뭐 킬러 문제가 사실 의미 있겠냐. 거의 이것도 킬러 문제였던 거예요. 이때 나름 시험에서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고, 직접 내가. 그리고 여기도 이 문제집 꼭 풀은 건 이게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네. 그냥 한 11년 전에 이런 모의고사 문제. 왜냐면 이 문제가 그만큼 많이 실제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학교 정도는 나올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파를 하는 거라고. 무려 11년이나 됐는데도. 11년 동안 본 교육청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겠냐? 근데 그 중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 이렇게 문제집에도 나오고 선생님도 풀고 이렇게 촬영도 한다는 게 그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딱 임팩트 있게 기억해줘야 된다고. 딱 임팩트 있게 하겠지? 자, 나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푸는 풀이가 베스트 풀이라는 거 아닙니다. 네가 푸는 풀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네가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설명하는 것 뿐이야. 13번 갈게. 자, 우리가 색칠하는 이 문제. 뭐 13번밖에 안 되고 사실은 점수 3점밖에 안 되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틀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해. 나도 처음에 했는데 막 답이 자꾸 안 나오더라고. 자, 뭐 색칠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한번 둬봤는데, 자, 선생님이 이런 색칠하는 문제는 두 가지 생각할게. 첫 번째, 많은 면과 이웃하는 것을 우선 칠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요렇게 약간 회전하는 느낌 있지? 요렇게 순환하는 느낌? 요런 거는 뭐 얘랑 같은 거 칠하냐, 얘랑 다른 걸 칠하냐, 뭐 이런 걸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네 가지 색깔 이하다? 그럼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고.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다. 자, 네 가지 이하인데 처음에는 두 가지 색깔만을 가지고 칠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다, 처음에.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1번을 칠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2번을 칠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1번하고 2번을 둘 다 못 칠하니까 이건 두 가지 색깔만을 가지고는 이거를 칠할 수는 없어. 최소 세 가지 색깔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색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 네 가지 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을 1번, 2번, 3번, 4번이라 하고 영역을 A, B, C, D, E라고 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했지. 야, 다 봐. 세 가지 색깔 이용하려고 해. 그럼 제일 먼저 니네가 고려해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버릴색이야. 버릴색. 내가 지금 1, 2, 3, 4 있는데 색깔을 3개만 쓰겠다며. 그럼 진짜로 니네가 그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안 좋아하니까 나는 4번 색깔을 칠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들어가겠지. 근데 색깔은 3개인데 영역이 5개야. 근데 한 색깔을 3번 사용할 수 있을까? 봐봐. 한 색깔 3번 사용할 수 있니? 예를 들어 여기에 1번, 여기에 1번, 여기에 1번, 2번, 3번 칠할 수 있지, 그제? 한 색깔 3번 사용할 수 있지, 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복해서 사용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색깔을 3번 사용하는 예를 들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자, 요렇게 색깔을 칠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혹시 두 개 하나 가능한가? 색깔을 두 개 하나 선택하는 방법 가능한가? 두 개 하나? 가능하지 않니? 여기다가 내가 네모하고 네모 칠하고 여기에 세모 칠하고 여기 동그라미 칠하면 이런 조합도 또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조합도 가능하지만 자, 세모에 네모에 동그라미처럼 자, 요렇게 칠하는 방법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경우의 수를. 야,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4번을 안 칠해. 그럼 남는 건 1번, 2번, 3번인데 야, 근데 이게 니네가 볼 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그림이 아무리 복잡하고 색깔의 개수가 많아져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연습하는 걸 난 추천을 해. 야, 처음에 내가 4번을 칠하지 않겠다 해서 4번 버렸고 그럼 1, 2, 3 남았는데 그럼 1, 2, 3 봐봐.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2, 3 되고 요게 2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3가지. 근데 요런 방법은 뭐야? 자,
어떤 색깔만 한 번 칠해야 되지? 그지? 어떤 색깔? 요것도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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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이 준비됐고 1번, 1번, 2번, 2번, 3번이 준비됐다 생각한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방금 한 얘기도 되게 중요한 거지. 경우의 수를 따져. 경우의 수 따졌지? 그럼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표시해 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봐봐. 같은 색깔 세 개 칠하는 방법이 아까 그거밖에 없지 않냐? 여기서 인접하지 않은 세 개의 영역은 요거밖에 없지 않아? 여기 말고 또 있어? 같은 색깔 세 번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러면은 이제 얘를 칠하는 방법은 무조건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 돼. 무조건 1번 칠해야 돼. 근데 2번, 3번일 수도 있고 2번, 3번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또 마찬가지로 몇 개냐면 두 가지가 경우의 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두 가지. 자, 그럼 선생님 요건 어떻게 되나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자, 요걸 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야, 칠판 수업만 하면 좋냐? 칠판 수업만 하면. 젤리 한번 먹어, 젤리? 젤리? 사탕? 자, 어떤 거? 2, 3이 왜 3이냐고? 2, 3?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일 수도 있는데 2번, 1번, 3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 칠할 색깔을 선택하는 방법. 세 번 칠할 색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난 젤리 졸지 마 좀. 칠판 수업 하자마자 주냐? 칠판 수업 할 수가 없어요. 또 젤리. 난 젤리가 좋아요. 젤리. 아우 힘들어. 자, 사탕은 랜덤이야. 체리. 체리. 또 사탕. 오렌지. 이 자몽은 맛이 없으니까. 무미. 자, 요거. 또 사탕. 랜덤. 체리. 됐지? 야, 빨리 먹어. 졸지 말고. 성민아, 젤리 먹었지? 젤리 받았어? 젤리? 사탕? 오케이. 자, 집중해줘. 야, 그러면은 이제 이웃하지 않은 거. 근데 알겠지만 이 B라는 놈은 모두와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하고 네모는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네모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네모고 여기 세모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를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곱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네 가지에다가 안에 3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야. 자, 이번엔 네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냥 네 가지 색깔을 사용을 하려고. 그럼 이제 처음에는 버릴 색을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색깔은 4개인데 영역은 4개니 색깔은 3개인데 미안해. 색깔은 4개인데 영역이 5개니 어떤 색깔은 2번 칠해야 될걸? 이건 바로 뭘 먼저 생각하냐? 자, 2번 칠할 색. 자, 2번 칠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일걸? 색깔이 4개인데 누군가는 2번 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칠하고 나중에 2, 3, 4번 칠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근데 2번 칠하는 그 위치 여기서 이제 요걸 했으면 자, 첫 번째가 이거였고 그럼 두 번째 2번 칠하는 위치 자, 2번 칠하는 자,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요렇게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요렇게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A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색깔 칠하는 건 다 했고 그럼 A를 제외하고 두 가지 색깔 칠하는 건 요렇게 또 있겠다. 그지? 요거 그지? 요거 말고는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위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1번을 칠하고 여기에 1번을 칠했다 치자. 그럼 나중에 2, 3, 4를 여기다가 그럼 나머지 경우에서 몇까지? 나머지 3팩토리얼? 자, 내가 1번 칠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2, 3, 4를 내가 칠해야 되거든? 2, 3, 4냐 2, 3, 4냐 세 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처음에 4가지 2번 칠하는 거에 위치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색 칠하는 방법 3팩토리얼.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다. 근데 모르겠어. 내가 또 어제 푼 거라 내가 지금 설명하다 보면 계산식 있어 답이 근데 나와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불안한데 66, 12, 여기 48가지. 그럼 이거 이제 6, 6에다가
24에다가 4번 96까지 더하면 144까지 144까지? 오케이 다행이구만 144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야 색깔도 많아지고 그림이 더 복잡해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림 칠하는 방법은 이게 정설이야. 그러니까 니네 아까 왜 이런 문제 질문 많이 했지? 왜 아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그 이것도 니네가 생각해봐. 내가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것인가로 한번 접근 한번 해봐. 그럼 아마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 항상 몇 가지 색깔을 칠할 것이냐 걔를 기준으로 좀 나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너 이거 어젯밤에 노가다를 떴어요. 노가다를 막 떴어. 120까지가 딱 나오더라고. 아 120까지가 정답이군 하고 이제 채점을 딱 했는데 126까지야. 근데 노가다를 나도 너무 더럽게 떠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6개를 빼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할까? 하다가 에이 그러면 이번엔 노가다 말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봤어. 자, 꼭 풀어야 될 문제고 니네가 풀어온 문제일 거기 때문에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한다. 야,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의 의도는 두 수의 합이 나머지 숫자가 돼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얘를 참 친절하게 더둔 게 이게 0이 있냐 0이 있지 않냐에 따라 경우 좀 달라지거든. 만약에 0이 있으면 0과 똑같은 숫자 두 개로 결정이 되니까 크게 첫 번째 0을 사용하겠다. 그냥 두 번째 0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구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0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는 0, A 꼴이 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9가지. 0, 1, 1일지, 0, 2, 2일지, 0, 3, 3일지. 근데 걔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자리 자연수라 했으니까 A, 0, A와 A, 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래서 0을 포함해.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18가지 나오고 끝인 거야. 근데 0을 두 번 쓸 수는 없죠. 0을 두 번 쓸 수는 없어요. 그잖아? 300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두 수의 합이 한 수가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0을 쓸 것이냐? 쓰지 말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0을 사용한다. 18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죠? 니네가 생각하는 게 더 베스트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제는 0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야, 근데 두 수의 합이 다른 한 수인데 이 중에 0이 없다라는 얘기는 세 개의 수가 뭐 모두 다 다를 수도 있고 사실은 두 개 같을 수 있어. 그걸 경우를 뭐 나누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야, 가장 큰 수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수가 100의 자리일 수 있으니 가장 큰 수의 위치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좀 나눠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야, 가장 큰 수가 100의 자리인 경우. 자, 그 100의 자리가 예를 들어 1일 수는 없죠. 100의 자리가 만약에 2잖아. 그럼 나머지 방법이 1, 1밖에 없어. 1, 1밖에. 그지? 두 개 숫자 더해서 2가 되는 방법. 그럼 3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3인 경우는 1, 2에 자 2, 1밖에 없어. 그지? 근데 4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1, 3에 2에 3, 1이 돼.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따져보니까 만약에 숫자비 9잖아? 그럼 그 방법이 좀 많아요. 자, 1, 8도 있고 2, 7도 있고 쭉 해서 8, 1까지여서 자, 2인 건 한 가지, 3인 건 두 가지, 4인 건 세 가지, 9인 건 8가지. 그래서 1부터 8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야? 37인가? 1부터 8까지? 더하면? 맞나? 1부터 8까지. 1부터 12. 36? 36? 땡큐. 36이라는 거야, 36. 36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러면 제일 큰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인 경우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를 보니까 1, 1. 그러니까 3이니까 1, 2, 1.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거지. 아, 이것도 36가지일 거고 여기는 1의 자리, 가장 큰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경우도 다를 건 없구나. 이것도 36가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18가지에 자, 36가지 세면 108가지죠? 자, 108가지를 더해서 자, 126가지 경우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안 지웠어. 그래서 마풀푸에 내가 노가다 뗐다 그랬잖아. 그지? 어떤 6가지를 빼먹었는지 아직 지우진 않아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내가 도대체 뭘 빼먹고 노가다를 뗐을까 궁금해 개인적으로. 뭐 내가 시험 볼 사람 아니니까 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노가다 뛰면은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되고 오늘 계속 질문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엔 좀 더 효율적인 질문 시간이 될 것 같아.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렇게 풀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푸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바로 즉답해주기 위해서 나도 어젯밤에 이거 다 푼 거라고. 내가 니네가 질문했을 때 내가 너를 이거 문제를 못 풀어서 내가 미리 푸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바로 내가 즉답을 해주기 위해 나도 사실은 내가 직접 푸는 거야. 작년에 다 풀었단 말이야 이걸. 근데 올해 다시 푸는 이유는 또 틀린 건 있지만 다시 푸는 이유는 내가 즉답을 하기 위한 거니까 니네가 그래서 최대한 고민해온 걸 보여주고 난 왜 안 나왔을까요 선생님? 그럼 내가 지적해줄게. 넌 이거 중복되네. 너 이거 빠뜨렸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조언을 듣는 거 반, 그리고 이렇게 수업 듣는 거 반. 그러니까 확통은 계속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3월 달까지는. 4월 달 되면 좀 약간 방식은 좀 달라지겠지만. 23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경우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사실은 오답률이 있는 문제 중에도 막 풀어주고 싶은 문제는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그 기본 위주니까. 야, 두 문자 A, B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야,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거 답이 몇 개 안 되지? 봐봐. 노가다야, 노가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A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A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를 지금부터 떼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문자열이 6자리 문자열이 아니라 10자리 문자열이야. 그럼 시간 오래 걸리겠지.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재미난 문제거든.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보자. 노가다를 떼어볼게. A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A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B. 맞냐? 맞냐? 그럼 B 다음에 뭐 올 수 있어? A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B도 올 수 있어요. 근데 A 다음에는 A가 못 오니까 그 다음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그럼 B 다음에는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이제 지금 이제 네 자리 한 거니까 이제 얼마 남은 거야? 그럼 B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어?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어. 근데 A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그럼 B 다음에는 A하고 B가 또 온단 말이지? 근데 A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그럼 B 다음에는 A거나 B가 오야 되는 거고 그럼 B 다음에 또 A하고 B가 오야 되는 거고 그 A 다음에 B가 와야 되고 그럼 또 A 아니면 B가 와야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정답은 그래서 8가지가 정답이네요. 이게 이제 이 문제 정답이죠. 근데 한번 재미난 거 볼까? 야, 문자열 하나를 만들잖아? 한 가지밖에 없지. 만약에 문자열을 하나만 만들어?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문자열을 2개를 만들어, 그지? 그럼 그것도 한 개밖에 없지. 3개짜리 문자열 만들잖아? 2가지가 되고 4개짜리 문자열 만들잖아? 3개가 되고 4개 분해자 5개가 되고 8개가 됐어. 혹시 지금 내가 쓴 숫자의 규칙이 좀 보이니? 보이니? 내가 지금 쓴 숫자의 규칙이 보여? 그 다음 얼마일 것 같아? 13. 뭐라고 이걸 우리가 부르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지? 실제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돼요. 13입니다. 7자리 구해라. 8자리 구해라. 2개 더해. 21. 자, 9자리 구해라. 2개 더해. 43. 자, 10자리 구해라. 그럼 얼마? 64. 뭐 더 해볼까? 그 12자리. 근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이룬다는 걸 모르면 2 이상 가면 아마 못할걸?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니네가 이해해줘야 돼. 도대체 얘가 왜 피보나치 수열일까? 자, 봐봐. 이해를 간단히 시켜줄 텐데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돼.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 중에 하나니까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해시켜줄게. 자, 눈 감는 친구들은 이해 안 시킬 거야 내가 지금. 그냥 야, 봐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야. an 더하기를 구하는데 an 더하기 an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왜 얘가 피보나치 수열이 되느냐. 자, 봐봐. 내가 n 플러스 2개의 문자열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a로 끝나. 그럼 그 앞에 a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지. 무조건 b가 돼야 되지, 그지? 근데 그 앞에는 n개는 자유롭게 내가 나열할 수 있지 않니? 그 경우의 수가 바로 an인 거야. 그 앞에는 n개를 자유롭게 나열을 했다. 근데 마지막이 b로 끝나잖아, 그지? 그럼 그 앞에도 내가 그냥 자유롭게 다 나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a만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마지막이 b로 끝나면 이 앞에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 앞에도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 여기까지 나열하는 개수가 바로 an 더하기 1이거든. 그래서 n 플러스 2번째 숫자가 a냐 b냐에 따라서 그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개수가 an개일 수도 있고 an 더하기일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그래서 n 플러스 2개의 문자열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거예요. 너무 어렵냐? 근데 이해해 보시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이 좀 보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이야. 이거 잠깐 끊고 설명했듯이